안녕하세요. 원더톡톡 낭독 방송 북소리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할 때는 목에서 굉장히 윤기가 바짝바짝 말라서 윤기가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계속 물을 먹고 했는데도 쉽지가 않았는데 역시 먹어야 했습니다. 입안에 뭘 좀 넣고 나니까 입안에 윤기가 도는 듯 하네요. 들리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저는 훨씬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몸도 이렇게 뭘 넣어주면 기억을 하네요. 해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결과를 보입니다. 저희도 뭔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쌓여서 결과가 나오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저희 집에서는 정말 음주가무를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들어가서 시작했지만 아마 막내는 그 전부터 다니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대학 때부터 갔으니 같이 간 적을 생각해보면 좀 더 어렸을 때 갔을 것 같아요. 워낙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또 좋아하는 분들이 또 술을 좋아하죠. 그래서 같이 모이면 항상 노래와 술은 늘 함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이제는 조금 슬픈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런 일들은 없었지만 술도 좀 자제하고 항상 즐거울 때 노래하고 술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뭐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노래와 술은 늘, 그러고 보면 노래는 언제나 함께했던 시간이 길었던 저의 동무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기쁘고 슬플 때 어떤 노래 부르세요? 한번 차근차근 기억해 보세요. 가정노래 교육. 섬지박이는 서글프고 아름다운 노래다. 오래전 복희가 어린 나를 안방에 눕히고 한 소절씩 불러주며 가르쳤던 게 생각난다. 처음 들었을 때부터 마음이 저려왔다. 혼자 불러보다가 눈물이 나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 눈물이 안 났느냐면 한우의 노래방 기계로 그 노래를 불러보고 나서였다. 한우는 집안의 여자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 나에게도 자주 노래를 시켰다. 노래보다 빨리 애창곡의 목록을 가져야 했던 내가 첫 번째로 선보였던 노래가 바로 섬집 아기다. 시작 버튼을 누르자 4분의 3박자의 동료 반주가 흘러나왔고 나는 복희에게 배운 대로 노래를 불렀다. 그 와중에 노래방 기계 화면에서는 어느 해변가의 풍경이 재생되었다. 그동안 섬집 아기를 부르며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바닷가 마을과 비슷해 보이기도 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수영복 입은 여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금발머리를 풀어헤친 서양 모델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우리 할아버지 한우의 선택이었다. 당시 반주기계 배경 영상 선택 옵션으로는 기본도 있고 자연도 있었으나 한우는 굳이 성인을 골랐다. 노래가 시작될 때마다 수영복을 입은 여자들이 끊임없이 걸어 나왔다. 성인이란 저런 것이구나. 팔다리가 긴 여자, 치렁치렁한 머리를 이리저리 쓸어 넘기는 여자, 비키니가 잘 어울리는 여자. 성인에 관한 최초의 그릇된 이미지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섬집 아기를 불렀다. 그것이 자동차 부품 상가에 자리한 양면 테이프집 아기인 나의 운명이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는데
화면에서는 산호색 팬티를 입은 여자가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는데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또 다른 여자가 모래사장에서 태닝을 했다.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오는데 때마침 새로운 여자가 티팬티를 입고 해변을 달렸다. 저런 모습으로 아기에게 달려가는 여자라니 경쾌하기만 했다. 더 이상 섬집 아기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다. 섬집 아기 다음으로는 소양강 처녀를 즐겨 불렀다. 대가족이 함께 살았던 탓에 동요에서 성인 가요의 세계로 성큼 넘어가게 된 것이다. 두 곡 다 가사에 물가와 여자가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장르는 확연히 달랐다. 소양강 처녀를 선곡하면 수영복 입은 여자들 아래로 다음과 같은 가사가 표시되었다. 해 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견새야. 18살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어쩌나. 아,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나는 궁금했다. 물결표 부분의 멜로디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두견새는 어떤 새이며 갑자기 그 새를 왜 찾는 것일까? 나의 순정은 왜 딸기 같은가? 알 수 없었다. 향자가 이 노래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잘 부른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거실에 놓인 반주기계 덕분에 노래방 조기 교육을 받은 채로 초등학생이 되었다. 할머니표 트로트의 한과 할아버지의 성적 판타지 따위를 무의식에 새긴 채로 엄정화와 조성모와 SES와 핑클과 H.O.T와 G.O.D를 들으며 초등사회에 진입했다. 어떤 날에는 술 취한 친척 어른들을 따라 노래방에 갔다. 유피의 댄스곡 뿌요뿌요를 듀엣으로 부르던 외숙모와 외삼촌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들은 아직 신혼부부였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고, 그렇게 애태우지 말라고 외숙모가 노래하면 외삼촌은 다음 소절에서 그대야 죽어도 너만을 사랑한다고 노래했다. 어른이란 이런 것이구나. 뭔지 모를 문제로 애를 태우는 사람들. 슬프고 진지한 말을 방방 뜨는 비트에 맞춰 흥겹게 불러버리는 사람들. 나는 어둡고 습한 방에서 성인 가요를 잠자코 흡수했다. 아이는 어쩜 그리도 어른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많이 자라는지, 교육이란 건 어쩜 그리도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지, 어른들이 나를 깜빡 잊은 사각지대에서 노래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2000년의 어느 날, 처음으로 어른 없이 노래방에 갔다. 9살들끼리 입장한 어느 소도시의 노래방에서는 맥주에 젖은 새우깡 냄새가 났다. 한낮에 갔는데도 밤의 세계 같았다. 어둡고 네모난 방에 소파와 반주기계와 마이크와 노래방 책과 리모컨이 놓여 있었다. 초등학생 5명이 하나둘 착석하는 와중에 노래방 화면에 떠오르는 문장 하나. 60분이 입력되었습니다. 날 많은 애가 말했다. 야, 빨리 시작해. 과연 누가 빨리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때 한 여자애가 리모컨을 덥석 집어들었다. 반장이었다. 저렇게 먼저 용기를 내는 애가 어디에나 있었다.
그런 애들 덕분에 나 같은 애들이 한숨 돌리며 긴장을 추스렸다. 반장이 고른 노래는 이수영의 I Believe였다. 반주가 시작되자 노래방이 어두워지고 미러볼이 켜졌다. 미러볼은 빙글빙글 돌며 형형색색의 빛을 내뿜었다. 네모난 노래방 구석구석을 스치며 회전하는 동그란 분홍, 동그란 노랑, 동그란 파랑, 동그란 초록. 금세 영롱해진 그 공간에 동양적인 현악기 소리가 흘렀다. 그 사이로 반장이 첫 소절을 불렀다. 노래하는 반장의 목소리는 이수영과도 달랐고 평소 반장의 목소리와도 달랐다. 듣고 있던 누군가가 말했다. 올! 혹시 노래라는 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일인가? 만약 그렇다면 더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은가? 반장은 자신 있게 후렴구를 향해 갔다. 후렴 가사를 들어보니 사랑하는 상대가 죽은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는 아주 흔했다. 1990년대 후반에 발표된 한국 발라드는 대부분 그랬다. 우리 아빠 웅이의 애창곡이었던 김민종의 하늘 아래서도 마찬가지였다. 뮤직비디오에서는 주인공이나 주인공의 애인이 꼭 젊은 날에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거나 물가에 걸어 들어가거나 집에 불이 나거나 야쿠자에게 둘러싸이거나 백혈병에 걸렸다. 남자 주인공도 죽었지만 여자 주인공이 죽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럼 남자 주인공이 검정 재킷 같은 것을 입고 옥상에서 무릎 꿇은 채로 울부짖었다. 흰 원피스를 입은 긴 생머리 여자가 하늘에서 아른거리는 건 덤이었다. 그러한 사랑의 풍경이 내 유년기를 사로잡았다. 꼭 누가 죽어야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었다. 둘 중 한 명이 입원이라도 해야 했다. 아니면 최소한 유학이라도 가야 했다. 두 번째로 마이크를 쥔 건 앞머리에 갈색 브릿지를 넣은 남자애였다. 그 애는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을 골랐다. 비장한 반주에 맞춰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노래했다.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다고도 노래했다. 초등학생 특유의 미성으로 박완규의 음역대를 얼추 따라잡을 수 있었다. 남자애가 내게 마이크를 넘겼다. 나는 할머니와 구민회 간 노래교실에도 다니고 가정용 노래방 기계로 조기 교육도 받았지만 친구들 앞에서 노래하는 건 처음이었다. 너무 두려운 동시에 너무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심장이 요동쳤다. 나의 선택은 유치원 때부터 눈물을 흘리며 들었던 조성모의 불멸의 사랑이었다. 불멸이 뭐냐고 누군가가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쥐고 최선을 다해 노래했다. 영원히 널 사랑한다고. 남아있는 내 삶을 널 위해 바치겠다고. 내 목소리는 전혀 조성모 같지 않았고 그렇다고 나 같지도 않았다. 그때 기분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몹시 약해지는 기분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긴장 때문에 목구멍이 좁아지는 느낌이 들면 필사적으로 조성모를 떠올렸다. 여러 편의 드라마틱한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조성모의 모습을 말이다. 뮤직비디오 속에서 조성모는 수없이 울고 이별하고 다치고 희생하고 심지어 전쟁에도 나가고 있었다. 그는 내게 사랑의 형상 그 자체였다. 나중에 커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조성모처럼 사랑을 하거나
조성모 같은 사람이랑 사랑을 할 것이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았는지 다들 자신의 다음 노래를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다. 나 다음으로 마이크를 집어든 남자애는 조장혁의 중독된 사랑을 선곡했다. 그 노래를 듣고 있자니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발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았다. 사랑이란 간절해지는 것, 애원하게 되는 것인 듯 했다. 천년을 가거나 불멸하거나 중독되는 사랑에 대해 우리가 노래하는 동안 노래방에 입력된 60분은 찌깍찌깍 줄어들고 있었다. 노래방. 그곳은 내게 사랑의 예습장이었다. 그 예습이 훗날 어떻게 실전을 방해할지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우리는 밀어볼 조명이 스쳐가는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초등학생들이었다. 어둡고 좁은 방에 앉아서 친구의 노래를 2절까지 듣는, 어둠의 힘을 빌려 평소에 없던 용기를 내어 노래하는, 그러다가 시간이 다 지나서 지상으로 올라오면 바깥은 아직도 한낮이었다. 환해진 채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자 다시 민망하였다. 1시간 동안 우리의 것이 아닌 언어를 너무 많이 써버렸던 탓이다. 성인가요의 심한 가사들을 툭툭 털어내기 위해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것을 타러 갔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 읽고 나니까 예전 그 시간들, 그 추억의 공간들이 생각나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 한 소절 기깔나게는 아니더라도 한번 찾아 불러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한번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한 곡 불러보시죠. 편안한 밤 되십시오.